수1에서 먼저 좀 질문을 받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2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좀 수열 어때? 좀 친숙해졌어? 수열? 아직 어려워? 77번. 준환이 항상 질문해서 좋네. 끄덕끄덕. 너 질문. 다 고쳤어? 우선은 좀 같이 하고 77번은 좀 어려웠던 거구나. 77번 하고 그 다음에 81번. 우선은 77번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또 뭐 있어? 그냥? 진도 나가면서 그 다음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 77번은 이렇게 돼 있어. an 플러스 1이 2 곱하기 an 그 다음에 여기 n분의 1 이쪽이 a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가 an이 1보다 클 때 근데 7항이 1일 때 이제 a1분의 1의 값으로 가능한 모든 자연수합을 구하시오. 자연수란 말이 중요하다.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이게 an에 대한 정리가 안 돼. 그치? 이쪽은 an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쪽이 an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얘 때문에 난이도가 좀 확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중간에 안 되는 것들 계속 제끼면서 가는 형식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판단해보면 이렇게 한번 써보자. A7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A7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니까 7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경우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여기 있는 거 이제 그대로 쓰면서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지. 2A6 그 다음에 7분의 1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는 AN이 1보다 작거나 A6이지. A6이 1보다 작거나 때 몇 개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보자. A6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둘 중에서 안 되는 게 있거든? 밑에 꼴. 그거 왜 안 되지? 왜냐면 H7이 1인 거에서 지금 나왔는데 이미 지금 7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볼 수 있겠다. 잘했어. 이렇게 제껴놓고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 값이 1인 거니까 6항이 2분의 1이다가 이렇게 잡히는 거 알 수 있겠다. 6항이 2분의 1이다가 이렇게 좀 써져 있어. 그치? 그 다음에 6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 그냥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면 돼. 이렇게 만들어 가보면 이쪽이 또 2 곱하기 AU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또 4분의 5분의 1이 되는 거지. 5분의 1 7분의 1? 6분의 1이지. 처음에 6분의 1이었는데 내가 7분의 1을 썼네. 5분의 1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도 역시 A5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는 A5가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쓰면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결과를 봐보면 만약에 이 라인으로 갔다를 하면은 여기 지금 2분의 1인 거거든? 2분의 1 그치? 그러면 5항은 4분의 1이다 지금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시겠다. 이게 지금 계속 밀고 나가면 되겠지. 이쪽 밑에 거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인 거니까 계속 밀고 나가는 거. 이것도 A5가 4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것도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5항이 잡아보면 2 곱하기 A4
밑에 게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사항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는 사항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4분의 1이라고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 여기 A5가 4분의 1. 따라서 사항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맞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을 때 직접 계산해보면 A사는 8분의 1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줬어. 8분의 1이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조건을 지금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중요하네. A4가 1보다 크기만 하면 4분의 1이다 그랬는데 그 값이 4분의 1이 된다. 이거 말이 되잖아. 그치?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여기 지금 4분의 1이야. 4분의 1. 사항이 1보다 크기만 하면 5항은 4분의 1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지금 4분의 1이 튀어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8분의 1을 대입했을 때 4분의 1이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2, 3, 4 이런 애들이라서 지금 4분의 1이 튀어나온 건지 요거는 알 수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건 이제 나눠서 해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얘는 사항이 1보다 크면 다 된다는 얘기야. 1이면 그냥 오케이.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경우를 이렇게 한번 나눠봐. 사항이 8분의 1일 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8분의 1. 이렇게 잡혀있으면 이 경우에는 사항이 이거 이제 계속 아까 했었던 것처럼 써내려 가면 되는 거지. 이 부분이 2A3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된다고. 그치? 이렇게 놓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사망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 사망이 1보다 클 때. 그치? 이게 엔제 형식으로 만드는 거라서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냥 원래 이해하면서 이렇게 가보면 되겠어. 그치? 이거 이제 이 부분부터는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면 얘랑 지금 둘이 같아질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바로 계속 그냥 쓰면 돼요. 이 사망이 얘가 이게 8분의 1이었지? 이게 8분의 1이었으면 이 위에 부분이 16분의 1이 되는 거지. 16분의 1. 그 다음에 이 항은 32분의 1. 그 다음에 1항은 64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겠다. 그렇지? 두 번째 경우 사항이 8분의 1인 경우 해봤으니까 8분의 1인 건 지금 이거 한 거거든? 요거 하나 끝낸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끝낸 거니까 이 밑에 이제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는지 따로 살펴봐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써보는 거야. 사항이 1보다 크다. 이 상황이면 이제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전략을 짜서 가는 거지. 그럼 여기는 똑같이 써. 사항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들 그대로 연결시켜보면 2 곱하기 A3지? 2 곱하기 A3가 되고 이 밑에 거는 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이 A가 A3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이 써야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해석을 하는데 잘 봐야 되는 게 이 사항이 1보다 크다고 했잖아. 이게 지금 1보다 크다. 얘가 1보다 크다. 이게 지금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잡혀 있어. 그치? 그 3분의 1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3분의 1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그치? 왜 안 되지? 이게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상황인 거니까 얘는 바로 이렇게 제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맞지?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은 이걸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사망이 1보다 작거나 같다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A4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1보다 크다고 했지? 근데 이게 지금 2 곱하기 A3랑 같아. 얘가 2 곱하기 A3가 나온 거. 이게 2 곱하기 A3 이렇게 나온 거니까 따라서 A3는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범위가 잡히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좀 어려웠네. 그치? 그래서 보면은 사망은 2분의 1보다는 큰데 근데 그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본 거야.
차례차례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야 돼. 그래서 A3에 대해서도 해보고 A2에 대해서도 해보고 이렇게 지금 계속 나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마저 한번 풀어보자. 마저 풀어보면 여기에서 사망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사망. 이쪽으로 가서 사망상 살펴보면 사망은 어떻게 되어야 되지? 이번에는 여기도 역시 2 곱하기 A2야. 2 곱하기 A2, 그 다음에 이쪽은 2분의 1. 여기는 A2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쪽은 A2가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이 2분의 1과 1 사이였어. 그치? 근데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얘 2분의 A4였거든?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었지? 사망은 그래서 2분의 A4다.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 그치?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사항은 1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A3는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2분의 1보다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A3가 2분의 1보다 커야 돼. 여기서 잡은 거야. 그 다음에 원래 1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되지?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기가 다시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따라서 여기 보면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2분의 1 나오면 이거 안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따져보면 되지. 그치? 이제 거의 다 왔어. A2도 1보다 작거나 같다. A2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사항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까? 원래 첫 번째 A사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을 지금 잡아놓은 상황인 건데 저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을 수 있거든?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 사항이 지금 2 곱하기 A3였잖아. 2 곱하기 A3인 거니까 얘는 2보다는 작거나 같아가 이렇게 지금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2분의 A 산 거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하면은 A4라고 하는 거는 여기 A3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곱하기 4를 해야 되겠다. A4는 2 곱하기 A3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해버려야 되지. 2 한다고 생각하면은 A4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또 하나 이렇게 잡힌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이게 지금 전부 다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범위들을 이렇게 다 잡아가면서 가는 거야.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네.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지. A2만 해보면 되니까 A2 하나 더 정리해보면 A2는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 이쪽이 2A1 그 다음에 밑에가 1 만들고 여기가 A1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A1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시지? 하나하나 지금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거든? 여기가 아까 2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이번에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고 이 뒤에 거는 A4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야. 곱하기를 계속 해나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써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A1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연한 사실인 건데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사항이 8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마무리 해보면 A1분의 1은 (8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지금 연결시킨 거니까 얘는 1, 2, 3, 4 해서 이렇게 가요. 1, 2, 3, 4 해서 쭉 가는 숫자여야 돼. 왜냐면 A1분의 1의 값으로 가능한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하면서 A에 들어갈 애들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지금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거 어차피 A1분의 1의 값으로 가능한 거 구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A4의 범위를 다시 그렇게 다 여기까지 구해야 되는지? 네, 왜요? 아, 여기서 지금 마무리할 때 보면은, 마무리를 여기서 한번 해볼게. 문제에서 결국에 지금 어떻게 끝난 거냐면은 이렇게 끝난 거야. 사항에서 지금 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2분의 A4가 됐고
그 다음에 4분의 A4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8분의 A4가 됐고, 이런 식으로 가서 계산이 마무리됐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여기 4, 3, 2, 1 지금 이렇게 온 상황인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고 보면은 사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랑 뭐 사이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 사항이 이보다 작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봤던 거니까, 그치? 근데 오히려 범위가 오면서 이렇게 넓어졌었네. 넓어졌으니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잡아봤던 거였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일 좁았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 구조가 보였다 하면은 뒤에 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것 같다. 그치? 그러면 정리해보면 사항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 다음에 원래 1보다는 지금 커야 돼. 1보다는 크다를 지금 잡고 시작했었던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계산 마무리해보면 여기 4분의 1로 돌린다 생각하면은 4분의 1, A 4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8분의 A4였, 그러니까 1항이라는 건 8분의 A4인 거니까 여기 반대로 양쪽에다가 곱하기 8을 해버려. 8을 곱해버리면 4가 되지. 4, 여기는 A4분의 8. 이쪽은 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정체가 얘가 요게 지금 A1분의 1인 거지. 그치? 괜찮아? 요게 A1분의 1. 이렇게 된 거니까 4, 5, 6, 7이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4, 5, 6, 7에다가 아까 앞에 하나 64도 있었지? 64도 있었던 거니까 64까지 골라서 정답을 처리하면 되겠다. 맞지? 유림이 좀 다 해왔어? 오늘 검은색 책 낸 사람 오 많았네. 검은색 책 안 낸 사람 다 했다면서 왜 안 내지? 갖고 와서 좀 내줘. 내고 공부 방법이 거기서 이제 오답 받아서 다시 풀어보는데 또 틀렸다라고 하면은 고치고만 끝내지 말고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했었는지 한번 다시 찾아봐. 해보고 고양이 책에다 기록해 놓는 거야. 고양이 노트에다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노트를 오답 노트를 또 한 번 내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오답을 또 만들어 줄게. 해서 약간 계속 줄어들겠지? 늘어나는 마법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내원 문제는 끝까지 좀 이렇게 잘 챙겨보기로 할게. 우선 오늘 수투로 좀 먼저 가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부수적으로 아까 질문 있었던 것들이나 이런 거 좀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이거 배경고라는데? 집에 이거 배경고라는데? 근데 무서운 거 체육복이 어떻게 생겼길래? 왜? 그래? 아 궁금하네. 아니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괜찮거든요. 약간 그냥 하얗고 그래서 괜찮은데 제가 남성분들이 있는 거 보면 되게 약간 본인들도 되게 좀 부끄러워. 같이 있으면 당당하지 않을까 그래도? 맞아요. 아니 같이 있으면 진짜 웃겨요. 아. 근데 제가 검색해봤어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이미 유명하던데요. 아 그래? 나 좀 찾아볼게. 찾아볼게. 그래도 학교에서는 아니 그거 말고 그 민트색이랑 핑크색. 근데 이거 잘 입는다고? 잘안 입어. 아니 뭐 찾아봐야지. 배경고?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이제 또 어디 있지?
평촌과 하늘색인가? 엄청 좋아요. 몰라? 돌아가면서 도전해 볼게. 군포 모델도 이색이에요. 그 키움이 뽑았는데 이색이 똑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달라. 아, 군포고 본 거 같아. 네, 제가 입고 왔어요. 이거 한번 10쪽에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10쪽에 그러니까 여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목차 한번 봐보면은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어떤 함수 해석은 이제 도함수를 통해서 함수 해석하는 방법, 적분에 대한 얘기, 속도 가속도, 그러니까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교과서 목차대로 쭉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수능에 맞춰서 어떤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다뤄놓은 거니까 요걸 이제 같이 좀 봐보도록 할게. 근데 약간의 지금 문제가 생겼어. 큰 문제, 아니 약간 큰 문제일 수도 있어. 수투책이 이 빨간색 선이 좀 빠져 있는 게 있어서 내가 그거를 지금 긴급하게 다시 물어봤거든. 하다 보면 이제 빨간색 빠져 있는 거 내가 알려줄 건데 예를 들어서 그 12쪽 한번 봐보면 12쪽에 그 밑에 있는 그래프 두 개 있지. 거기 약간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뭐 그런 거 없어? 뭔가 좀 잘린 것 같은 느낌 있지. 왼쪽에 있는 3 부분에 보면은 이런 데 이렇게 좀 비어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지금 빨간색 선이 들어가 있는 건데 내가 일단 작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PDF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빨리 얘기를 할게.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건 좀 조치를 빨리 취할게. 여기 10쪽에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야. 나는 이제 바로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미분 불가 후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랑 그 찾은 후보를 내가 강제로 미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야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미적분을 우리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수투에 집중해서 본다를 하면은 결국에 수투에서 나오는 미분 불가인 상황,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은 대부분의 문제가 구간별 함수나 절대값 함수에 맞춰져 있어. 구간별로 잘라져 있는 함수나 아니면 절대값이 들어가서 미분 불가를 만들거나 미분 불가가 아니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절대값 함수랑 구간별 함수 이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걸 좀 체크를 해놓으면 되고, 밑에 좀 더 있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유는 없다 하면서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곱한 거. 특히 평가원 시험 문제들을 기출들을 보면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gx라든가 뭐 그런 함수들이 이제 나와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걸 이제 봤을 거야.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좀 자신 있게 풀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 놓자는 얘기야. 해서 뭐 수능에도 얼마든지 그냥 단골 손님이지 계속 나오는 상황인 거니까 요거를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볼게. 그 11쪽에 보면은 11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함수값이 다를 때랑 미분계수가 다를 때에 대한 얘기들인 거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12쪽에 있는 내용 바로 한번 생각해보자. 12쪽에 보면은 fx가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 함수야. 근데 0이 아닌 그 값을 가질 때 a의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0이 아닌 그 값을 가진다. 근데 a의 그 값은 뭐냐? 했으면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추론을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하는 연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고 가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1이고 3이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0이 아닌 그 값을 가진다 이렇게 했어. 0이 아닌 그 값을 가진다. 근데 이거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일단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약간 터무니없이 이런 데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반대로 그랬지 내가? 이쪽이 아니라 요렇게 하고 이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지금 연속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쪽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 이렇게 선택하면 미분 가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어디를 A로 생각하는 거냐면 이쪽을 지금 이렇게 A라고 두는 거야. A로. 그치? 여기서부터 끊긴 거야. 끊겨서 이 앞까지, A 앞까지는 상수함수 0이었던 거고 이쪽은 f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여기 함수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잡은 거지. 그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지금 미분 가능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이해됐어? 이렇게 놓고 나면 결국에는 문제에서 0이 아닌 극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0이 아닌 극값 여기 좀 가졌지. 가졌는데 요거는 극값을 0이 아닌 극값을 지금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이쪽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그치? 준현 이해됐어? 여기 그 예제 1번, 2번, 3번에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볼게. 13번에 예제 1번, 2번, 3번에 적용하는데 조금만 뭐 기다려줘. 어떤 좀 조치를 빨리 취해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여기가 빨간색 선이 예제 2번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함수가 이렇게 접하고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돼. 여기 빨간색 선이 빠져 있거든. 예제 2번은. 그래서 요거 포함해가지고 예제 1, 2, 3번을 이렇게 좀 해보면 되겠어. 내가 수업하면서 빨간색 선 나와 있는 부분은 일단 전부 다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너무 미안하네. 예제 1, 2, 3번 하는데 예제 1번부터 바로 설명할 게 있거든? 한번 잠깐만 생각해보고 바로 얘기해보자. 예제 1번은 의도가 이거거든? 이거 봤을 때 fx는 x제곱 2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x 플러스 1 여기에 밑에 건 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미분해서 2 대입하고 2 대입하고 하면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당연히 할 줄 아는 건데 복잡한 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떤 방법들을 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냐면은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버리는 거야. 빼기 함수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빼기 함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거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를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얘는 뭐가 되냐? 이미 얘기를 해버렸다. 뭐를 인수로 가지지? 그냥 이? x 마이너스 2. 얘를 인수로 가지고 여기 몇 개? 최소한? 2개. 2개.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얘기했던 걸 이거 좀 기억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뭐 qx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지? 근데 이거 어차피 2차식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 상수항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접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빼기 함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빼기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보기. 예제 3번도 한번 잘 되는지 봐봐. 바로 같이 해볼게. 예제 3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좀 못하는 제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 확통모 안 밀리고 좀 잘 풀었어? 좀 어려웠어? 좀 어렵게 맞아. 좀 해보라고 어렵게 해보라고 한 건데 좀 28, 29, 30번 좀 어려워. 그거 좋아? 좀 도움이 되는 거지? 응. 어이구 이제 잘하네. 근데 이게 K가 1, 2라고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식이. 이 4차 함수 fx와 실수 k에 대해서 접한다를 했으면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제 3번은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게 지금 어떻게 기울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해보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상황에서 여기를 이렇게 접선을 잡았다 생각해봐.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직선이 y는 3x 플러스 1인 거야.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쓰는 거지. 이렇게 놓고 나면 이건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간하게 하는 지점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돼. 그럼 이제 구간이 나눠지는 함수잖아. 이 단원의 주제는 구간이 나눠지는 함수인 건데 여기 fx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미분 가능이지 1에서.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나머지 이렇게 선택. 이것도 지금 여기서 지금 미분 가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접하게 접선을 그어놓고 나서 판단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돼. 그치? 그래서 이거를 빼기 함수의 관점을 본다라면은 함수가 어떻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냐면은 이쪽이 요렇게 이쪽이 요렇게 잡아보면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요렇게 빼기 함수를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돼. fx에서 빼기 3x 플러스 1을 했어. 이게 뭐랑 뭐를 인수를 갖는 거냐면은 x-2의 제곱이랑 x-2의 제곱을 이렇게 인수로 가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나서 3을 대입을 하면은 그대로 이제 정답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지. 빼기 함수의 관점 잘 기억해 놓고 접하는 것까지 연결시켜 보기. 이렇게. 그치? 우리 요 내용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에 대해서 요거 하나 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fx 빼기 1번 fx 빼기 gx가 x-a를 인수로 같지 않아.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h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연속? 너무 쉽나? 이렇게 fx 빼기 gx가 x-a를 하나도 같지 않아. 불연속. 그치? 불연속 이렇게 잡을 수 있지? 두 번째는 fx-gx가 x-a를 딱 한 개 가져. 그치? 연속이지만 미분.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치? 왜냐면은 얘가 두 함수가 이렇게 지금 서로 통과를 해야 만나기만 하면서도 이게 지금 접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치?
세 번째는 fx 빼기 gx가 x-a를 이제 2개 이상 가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두 함수가 접해 따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빼기 함수의 관점에 대해서 이 인수의 개수로 비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참고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적용하기 문제 좀 잠깐 풀어볼게. 적용하기 재밌어. 이거 한번 진짜. 예제 1번이랑 예제 2번 좀 어땠어? 예제 1번이 아니라 적용하기. 답이 8이랑 34 이렇게 나오면 된다. 어이구 잘했네. 준환이 했어. 잘했어. 어이구 실력이 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건가? 어휴, 칙도 깔끔하게 잘 썼네. 응, 잘했어. 그래,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이 단원의 주제는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야. 그러니까는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는 잘라져 있는 부분에서 일단 이어져야 돼. 그 연속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미분 개수까지 같아야 된다고.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제 그 상황을 해석을 해보면 1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gx라고 하는 게 fx에 그 다음에 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밑에 거는 마이너스 f 프라임 2에 x, 이때는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결국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미분 불가 의심점을 먼저 잡는 게 순서야. 근데 어차피 fx라고 하는 거 지금 2차함수니까 얘 미분 불가 없지. 그치? 여기도 미분 불가 없어. 1차함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둘 다 미분 불가 의심점이 없는 상황인 거니까 각각에서는 없으니까 0에서만 미분 가능이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돼. 0인 지점에서 이렇게 표로 설명을 해볼게. 0이 지금 이렇게 잘라져 있다라면은 fx에 대한 연속성을 보고 연속성이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게. 연속성,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이 두 개를 둘 다 동시에 따지면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따져보면 이거는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이 여기 f0이랑 이쪽에 대입하면 f0이지?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의 0,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둘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 가능성인 거니까 여기 미분하면 f 프라임 x, 여기 미분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2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f 프라임 2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식을 다 정리를 한 셈인 거니까 마무리만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둘이 넘기면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f 프라임 0 더하기 f 프라임 2는 0인 거야. 근데 f 프라임 x는 뭐냐면은 얘 지금 1차함수거든? 2차함수 미분했으니까 1차함수지. 그치? 1차함수인 거니까 이거 어차피 얘는 1차함수가 있는데 이 y는 f 프라임 x야? 그럼 0인 지점에서랑 그 다음에 2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더했더니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게 뭐냐면은 요 가운데 부분이 1인 지점에서 이렇게 지금 x축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그러면 이해돼?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할 때 f'1은 0이다라고 바로 해석을 해도 돼. f'1은 0이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그치? 그러면 계산 마무리 해보면 fx는 이제 여기 있었던 식 써보면 일단 f0은 0인 거니까 상수항은 없어. fx는 x제곱 플러스 ax인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f1은 0이라 했으니까 a는 이제 마이너스 1이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2다가 아니 지금 미분해야 되지? f'x는 그냥 a가 2라고 하는 건 바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잡히지? 2x 플러스 a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따라서 대입하면은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나서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다. 맞지? 2번도 잘 안 되면 같이 해볼게. 그리고 3번 문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번 풀어봐. 3번 문제. 했어 이미? 오 잘했어. 아니 제가 이거 겨울방학에 풀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도라에서 풀었는데 이거 풀고서 처음으로 막 기뻤어요. 이제 기억나는 거지.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지 전략도 써고.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잘했어. 문제 어때? 해결했어? 하고 있어? 이제 2번도 한번 해볼까?
2번도 한번 해볼게. 2번 하고 나서 3번으로 넘어가죠. 2번 먼저 봐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gx는 fx 그 다음에 여기 2. 근데 이 범위가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절대값을 풀러서 생각을 해봐. 근데 연속이함수라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 3차 함수랑 이 상수 함수가 이어져야 돼. 그치? 연속인 함수. 그치? 이어지는데 문제에서 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일단 이 문제는 최고차항에서 1인 3차 함수인데 함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요거 그치? 얘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커났다 이 상황이 얘는 안 만들어져. 극소극대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1인 지점 기준 1인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 미분 개수가 이런 데는 미분 개수 0이지. 그치? 근데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도 미분 개수가 0인 거거든. 그치? 얘랑 이어져서 대부분의 점에서는 다 미분 가능이고 딱 한 군데서만 미분 불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얘는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둘 다 그려볼게. 이렇게 그래서 본다면은 마이너스 1 여기 1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쪽이 요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y는 2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쪽으로 y는 2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y는 2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치? 둘 중에서 이제 어떤 상황을 선택하냐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함수에서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니까 여기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선택해야 돼. 이렇게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1보다 큰 부분은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미분 불가 여기는 지금 미분 가능이거든. 미분 불가가 여기 내가 지금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요게 그래프를 여기만 좀 수정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미분 불가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여기 이 부분이 1인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함수가 잘 가다가 여기서만 갑자기 싹 꺾여서 가는 형태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건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함수가 얘는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또 여기도 역시 좀 수정하자면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잡고 나머지 부분은 2 이쪽도 이렇게 넣어보면 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잡혔을 때 이거는 미분 불가인 지점이 아니라 볼 수 있겠지. 미분 불가인 지점 맞는데 1이 아닌 거잖아. 1이 아닌 거니까 이건 안 되고 얘는 정답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그치? 민재 이거 한번 여기다 식을 써볼게. 얘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fx에서 2를 빼줘. 2를 빼주면 그건 이제 뭐를 인수로 가느냐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 빼면 이쪽이 x축으로 바뀐다는 말 이해돼? 빼기 하면은 함수값이 같은 애들끼리 지금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곱이 되고 이쪽은 x 마이너스 1을 그냥 통과한 거야. 이렇게 지금 써줄 수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3을 대입하면은 34가 정답이다. 바로 이렇게 쓰면 돼. 그치? 이 기출 정복하기 혹시 좀 잘 안 되는 거 있어? 기출 정복하기. 윤재 어때? 기출 정복하기 좀 잘 안 된 거 있어? 아, 지금 이제 시작했던구나. 그 4번 있잖아요. 딱 하나였잖아요. 근데 gx가 나누면 fx 또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잖아요. 그치. 근데 그럼 가족권을 보고 싶으면은 fx가 이차함수니까 어쨌든 gx가 이차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gx도 이차함수 아니죠? 이차함수랑 보장은 없지. 네, 성립이 안 되죠.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밖에 없지. 이게 지금 다함수인지 아닌지도 안 줬어. 그러면은 가족권은 어떻게 써요? 가족권은 이 gx 자체가
근데 여기 다항식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gx가 곱하기 g 마이너스 x가 한 거니까 y축 대칭시킨 거에 곱한 게 마이너스 4다라고 했다.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2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최고차의 개수 2. 그럼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아니지? 내 말 잘못했나? 마이너스 지금 위에 분자 부분이 마이너스 x의 4승을 최고차항으로 갖는 거잖아. 네. 그건 이해됐지? 그럼 마이너스 x 4승을 최고차항으로 가지려고 하면은 gx가 이제 어떻게 분리될까 생각해보면 0보다 작을 때는 뭐 3차식 뭐 그렇게 될 지금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되겠지. 무한대의 상황인 거니까. 해볼 수 있겠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나는 그냥 저기는 진짜 너무 당연하게 최씨시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 나는 그냥 학원에 얹혀 있는 그냥 사람인 것 뿐이지 뭐. 저는 여자 선생님 몰랐어요. 저는 아 원장님? 좀 무서워 근데 왜 안 찍고 있지? 지금 선생님 원장님 무서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 혼자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요. 아 그 가족 관계냐고 물어보는 친구들 있었어. 최땡땡 강.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름 원장님이 지은 거 당연히 근데 좀 같이 뭐 만들어가는 학원인데 처음에 원장님이랑 나랑 둘이 있었어 학원에. 원장님도 수학하시는. 아 원장님은 중등부하고 내가 고등부하고 이렇게. 아무튼 그랬었다. 여기 한번 같이 풀어볼게. 민영이 이제 딱 보면은 잘 떠오르는지 한번 같이 점검해보자. 3번 문제. 3번 문제 보면은 이 수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수투가 진짜 재밌어. 그치? 이제 조금만 하면은 재밌어지니까 아직 좀 어색하거나 식 쓰는 거나 그래프 추론이나 좀 어색하다 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자. 여기 보면은 gx가 2분의 1 fx 그 다음에 이쪽이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잡혀있다. 그치?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그랬는데 그냥 이거 하나에 계속 신경을 써. 구간이 나눠져 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인 거야. 오늘 배우고 있는 거. 구간이 나눠져 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치? 그러면은 분명히 상수함수고 얘 fx는 3차함수지? 근데 3차함수가 얘랑 연결돼서 미분 가능이 되려고 하면은 그 지점은 아까 비슷한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극값인 지점에서 연결이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미분 개수가 0인 지점에서 부드럽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걸 계산해보면 일단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기억을 확인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 실수 전제에서 미분 가능을 했으면 이거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아까 내가 했던 이게 도표를 그려볼게. 0을 이렇게 그려본다면은 함수값이 2분의 1과 f0이 같아야 되는 거야. 2분의 1과 f0이 이렇게 같아야 된다. 바로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 개수도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미분하면 0이잖아. 0인데 얘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미분해서 0 대입하는 거랑 같아야 돼. f'0이랑 이렇게 같아야 된다. 바로 식을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연속성, 미분 가능성 두 개 체크를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살펴보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잖아. G0 플러스 G'0 이게 이제 2분의 1이냐라 이렇게 물어봤는데 G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냥 계산된 거지? 결국에 F0 플러스나 F0 마이너스나 다 G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연속인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G0은 바로 2분의 1이다. 예, G0 2분의 1이다. 바로 이렇게 결론 내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G'0이라고 하는 거는 얘 미분했을 때 아까 있었네. G'0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지금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 그렇지? 0인 거니까 이 계산값은 2분의 1이다. 바로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니은 봐볼게요, 니은. 니은 보는데 좀 옛날이라게 하기엔 2020년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니은 봐보면 이렇게 돼 있지? G1이 2분의 3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경우들을 다 나눠봐야 되는 거야. 경우를 나누는데
최고 차이가 1인 3참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여기 있는 좀 전에 했었던 함수값이 0에서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키면서 함수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를 x축이 아니라 y는 2분의 1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야. y는 2분의 1로 이렇게 잡고 나면은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접하고 이렇게 올라온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있었던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f'0은 0이고 그 다음에 g0은 2분의 1이고 다 만족하는 상황인 거지. g'0도 0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보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상수함수를 선택해야 되거든? 상수함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관상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를 했으니까 이건 아닌 거야.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지. 두 번째는 함수가 그럼 이제 뭔가 좀 적응이 된 것 같아. 바로 만들어 보면 2분의 1을 역시 그어놔. y는 2분의 1을 이렇게 싹 그어놓을게. 그어놓고 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접근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간 경우, 그치? 이렇게 간 경우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함수가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 경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0인 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보이는데 이 0을 여기로 잡으면 안 된다고. 미분계수에 지금 0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는 0을 여기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연결을 시킬 때 이렇게 올라가면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것도 역시 최소값이 2분의 1이 아니니까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를 했으니까 이것도 안 돼. 그럼 마지막 건 이제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0이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라면은 그러면 왔다가 미분계수 0 찍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냥 가는 상황인 거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게 추론을 한 거야.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데 너는 되네. 이렇게 좀 만들어 가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식 정리를 해보면 fx라고 하는 거는 0에서 접했으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여기는 지금 뭔지 모르겠다. 이게 알파라고 하나 x-알파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보는 거야. 하고 그 다음에 fx 빼기 2분의 1이었던 거니까 넘기면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다 계산은 끝났지? 문제에서 g1이 2분의 3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g1은 f1과 같은 거니까 1 대입해봐. f1은 1-알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지. 그래서 식 정리하면은 2분의 3-알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 알파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지금 확실한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상황인 거니까 이 부분은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답이다. 디귿을 조금 이제 실무하면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금 비율 관계를 계산할 때 잘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기로 할게.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서 gx의 최소값이 0이라고 했어.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면 gx의 최소값이 0일 때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gx의 최소값이 0일 때 g2는 2분의 5냐로 지금 이렇게 물어봤어. 어떤 그래프여야 돼? 요거 지금 요 상황 지금 생각해보면 되겠지? 여기서 이 부분 이거 지어진 거잖아. 이렇게 지어진 거니까 최소값이 지금 여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렇게 간다로 하면은 식을 정리할 때 이제 어떻게 써보냐면은 요 알파를 지금 찾고 싶은 거야. 그치? 알파를 찾고 싶으면 얘를 미분을 해가지고 응? 그치 비율로 보는 게 빠르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쪽을 그냥 여기를 3K라고 보자. 3K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 이 부분이 2K. 그치, 잘했어.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계산이 빨리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해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fx라고 하는 거는 여기 원래 이렇게 갔던 함수인 거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x 빼기 3k 한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2분의 1을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다 2K를 대입하는 거야. 2K 대입하면은 F2K는 하고 4K의 제곱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지금 쓰게 되는 거고 이게 0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계산이 끝났다. 계산 마무리해보면 마이너스 4K의 3승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K 3승은 8, K는 2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2분의 1? 그러네. 2분의 1 고마워. 2분의 1 이렇게 지금 점검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은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고 F2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지. F2는 4 곱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괜찮아? 아니 아직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있어. 그딴 걸로 갈게. 아, 이게 아니라 제가 또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 이 시계에 나이 그다음 써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이니셜이 선생님 지인분이세요? 그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상상. 제가 좀 N이 심해가지고 좀 완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계 보는 게 아니라 저거 보고 싶어요. MJK? 지인분인가? 민중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이름도 생각해보고. 민중 킴 뭐 이런. 아니야 아니죠. K가 끝이면 경? 근? 민재경? 이 여자친구가 준 걸 수도 있잖아. 오? 되게 합리적이심? 그러니까. 가능한데요? 없다는 게 문제지만. 자, 그 다음 걸로 진짜 나갈게. 근데 있잖아요. 응. 수프랑 수원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굳이 꼽자면 굳이 굳이 꼽자면? 근데 둘이 동등하게 나와서 동정이 나와. 좀 몰랐어요. 점수 배점 똑같이 나와. 아. 근데 원래는 이제 22번에 계속 수투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열이 나왔다가 저번 6월 평가원 때는 또 그것도 아니었잖아. 프로는 너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월 모의 평가를 봐야 좀 방향성이 잡힐 것 같아.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아니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 수원이 제일 재미없고 어렵고 수투가 제일 재밌고 확통은 중간 정도? 아니요, 확통은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져? 그 수원만 좀 적응하면 되겠네. 이게 수투가 일반적으로는 좀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수투가 되게 재밌어. 재밌는 건 맞아. 재밌는 건 맞는데 수원도 재밌어질 수 있어. 약간 그 단원별로 좀 이렇게 잘려서 그렇지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수투도 재밌을 수 있다. 수원도 적응해보자. 여기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인데 이거 매우 중요하지. 그러니까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의 미분 가능성보다 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물론 둘 다 자주 나오지만 특히 중요하다. 그치? 근데 결국에 20쪽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박스 위에 보면 절대값 fx의 미분 가능성은 x축과 접하지 않고 뚫으면 미분 불가한 거고 x축과 접하면 미분 가능이다. 이거 지금 바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지금 뚫고 지나갔어. 그럼 당연히 절대값 씌우면 이쪽이랑 지금 미분계수가 달라지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0에서 이렇게 미분 가능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면은 절대값 씌웠을 때 여기는 미분 가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맞지? 그런 얘기들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20쪽 제일 밑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은 뭐뭐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돼? A 그 다음에 그 2는 원래 미분 불가했으니까 2고 그다음 나머지 F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아마 21쪽에도 제일 위에 그림에 빨간색 선이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좀 상상을 해줘. 상상 잘 하니까 약간 상상하면서 좀 봐줘. 여기 21쪽의 밑에 그 박스에 보면은 결국에 중요한 부분 이거지. fn은 0일 때야. f'a는 0이 아닐 때는 어차피 절대값 fx는 x 내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 x축가 만나지 않을 때 된 얘기야. x축가 만나지 않을 때는 미분 가능인데 x축가 만날 때는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가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22쪽에 있는 내용도 또 비슷한 얘기지.
FA는 0인데 절대값 fx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핵심이잖아. fx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애 있잖아. 안에 있는 애가 FA가 0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F'A가 0인지 F'A가 0이 아닌지를 바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상황은 미분 가능. 이건 미분 불가.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F'A가 0인데까지 되면은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접하고 있다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 체화기에 있는 한번 문제들 바로 적용해 볼까? 23쪽에 체화기 1, 2, 3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까지 이렇게 좀 연결시켜 볼게. 근데 적용하기 문제쯤 되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어떻게 같이 잘 해보자. 응? 아니, 어떻게 하는지 봤어.
5번 문제랑 6번 문제를 같이 해볼 건데 5번부터 먼저 보죠. 좀 혼자 풀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미분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fx는 x-a를 하나 가지는 지점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 두 개, 세 개면 안 돼. 두 개, 세 개면 안 돼.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값 씌웠을 때 x축과의 교점이 a인 건 맞는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게 미분 불가가 되게끔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두 개, 세 개가 존재하면은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밑에서 보면은 절대값 x 곱하기 fx가 이게 다시 또 x는 b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b의 개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x-a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던 건데 x 곱하기 여기 지금 뒤에를 이렇게 q-로 써볼까? 이렇게 둔다라면은 x 곱하기 fx를 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x 곱하기 x-a의 1승 곱하기 qx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당연히 얘도 x-a를 하나밖에 못 가져. 그치? 그러면 결론적으로 절대값 x 곱하기 fx라는 거는 x는 a에서 얘는 x는 a에서 미분 불가를 이렇게 볼 수 있다. 미분 불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 x는 a에서 미분 불가라고 하는 게 바로 확인이 된다. 곱한 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걸 한번 풀어볼게. f3은 0일 때 f4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나머지 지점만 좀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 fx가 x를 가지냐 안 가지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보면 돼. x가 x를 가지냐 안 가지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두 함수가 모두 fx도 그렇고 x 곱하기 fx도 이게 절대값을 이렇게 썼을 때 이게 x는 0에서 미분 불가를 해보자. x는 0에서 미분 불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미분 불가를. 그치? 이렇게 두면은 그러면 fx랑 x 곱하기 fx가 fx도 x를 하나만 가져야 돼. 는 x의 1승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x 곱하기 fx도 x의 1승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야 돼. 근데 애초에 불가능하지. 여기에다 x를 곱하는 순간에 이거 x제곱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안 된다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파악해 보냐면 그러면 x는 0에서 미분 가능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절대값 fx랑 그 다음에 절대값 gx가 있어. x 곱하기 fx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x는 0에서 미분 가능인가? 0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fx는 x제곱에 곱하기 네모인 거야. 그럼 x 곱하기 fx라고 하는 거는 x 3승에 곱하기 네모로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답이 나왔는데? 뭐가 돼야 되냐면 fx 지금 x제곱 하나 가졌지? 가졌는데 문제에서 f3은 0이다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 f3. 그러면 따라서 이 fx는 뭐라고 결론 지으면 되냐면은 x제곱에 x-3을 이렇게 인수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그치? 6번도 혹시 헷갈리면 같이 해볼게. 뒤에 문제 좀 더 풀면 돼. 7번도 해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천천히 나가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준환이 됐어. 아직 하고 있구나.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 gx는 fx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은 이 상황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x축과의 교점이 있기는 한데 거기서 미분 결수가 0이 아닌 거야. 뚫고 지나간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이해돼? 괜찮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서 놓고 보면은 함수가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쪽이 1과 문제에서 얘기한 거 좀 해석을 해볼 건데 일단 한번 그려놓고 봐볼게. 오직 한 점에서 미분가하지 않다라 했는데 이걸 한번 먼저 써놔야 되겠네. G1 더하기 G3이 0이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너무 이건 쉬워. F1도 0이고 F3도 0일 수밖에 없어. 그냥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상황은 그대로 그냥 말을 바로 해주면 될 텐데 살짝 숨겨놓은 거. 요거는 F1은 0이고 F3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2는 F2야. F2. 그러면 이 상황은 둘이 그러니까 F2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잡힌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바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1과 3이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1과 3이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그치? 이제 둘 중에서 누가 정답일까 생각해보면 F2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쪽이 지금 정답이다 볼 수 있겠네. 그치? 바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따라서 f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x-3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가면 되겠다. F5는 16. 그치? 기출 정복하기 어땠어? 할만했어? 요거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질문을 좀 더 받기로 하고 한번 돌아다녀보고 그 다음 단원을 또 얘기를 해볼게. 근데 있잖아요. 음. 이런 거풀때 음. 원래 3이랑 5가 닫힌 구간이니까 제가 볼 때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네 가지 영어하면 될 것 같거든요. 3, 5, 3, 5. 얘일 때 3, 5, 얘일 때 3, 5. 오. 맞죠? 저는 그렇게 풀어요 항상. 그래서 개념이 없는데 풀 수 있어요. 합리적 추정이긴 하네. 그쵸? 그때 저 이것도 그래서 그래프 딱 한 개만 그렸어요. 그 어차피 대입해서 네. 시험 때 뭐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자. 어이구 지워. 빨리 풀었네. 7번 문제 하나 같이 봐봐야 겠다 7번 보고 나서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 칠 번에 한한수 이제 교과 개념 거의 다 끝났어? 아직 좀 남았어? 윤재 어때? 다 했어? 그 다음 숙제 줘도 되는 거지? 너무 많아? 많았어? 하나수 스카에 있어요. 한한수 스카 했어?
준환이 어때? 하면서 학원에 있다고? 아, 왜? 학원 어디에 있어? 아, 한원수. 아, 하고 있다고? 학원에 있다는 줄 알았어. 절대값 fx는 x는 1에서,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기 바로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하라는 얘기야. f-1은 오늘 배운 내용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하나 더 쓴다라면은 f'-1은 0이 아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놓으면 우리가 좀 완벽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나머지 지점에서는 다 이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3차 함수가 여기서 나조건까지 봐야 되겠다. 나조건에서 fx는 0은 닫힌 구간 3과 5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다 이렇게 했어. 그치? 그 얘기는 이게 이렇게 붕 뜨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1일 때 미분 불가인 건 맞지만 x축과의 교점이 더 하나 생긴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안 된다고. 얘가 아니라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렇게 잡았을 때 함수가 올라갔다가 접하고 다시 올라간 형태로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쪽이 알파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식으로 한번 써보자. fx는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생각을 하면 되겠네. 3과 5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3과 5 사이에서 어딘가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미분 개수가 이제 0인 지점에서 f0분의 f'0을 보라 했으니까 f0분의 f'0을 식으로 만들어 봐야겠네. 그럼 f0은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f' 한번 미분해 봐야 되겠지? 미분해버리면 여기는 앞에 최고창이 있어야 되겠는데 최고창이 1현 조건이 없었지? 최고창 한번 놔주면 k 쓰고 는 하고 fx는 이렇게 좀 써보자. fx는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러면 f'(x라고 하는 거는 k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k 곱하기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0 한번 대입하고 여기다 0 한번 대입하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f0분의 f'0을 바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f0분의 f'0을 했으니까 바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0 대입하면은 k 알파 제곱인 거야. k 알파 제곱 분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미분한 함수에다 0 대입하면 k 알파 제곱 쓰고 그치? k 알파 제곱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대입했을 때는 k 1,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거니까 마이너스 2k 알파로 볼 수 있겠다. 마이너스 2k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됐지.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 나눠보면 k, k, k 이렇게 다 지워졌어. 그러면 다시 써보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 그치? 그럼 이제 드디어 됐다. 여기 f0분의 f'0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가 잡힌 거니까 따라서 알파 값이 아까 3과 5 사이라고 했지? 알파가 3과 5 사이에 있었어. 알파는 3과 5 사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은 최소값이 되는 거고 5를 대입하면은 최대값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치? 밑에 있는 값이 클수록 작은 숫자인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 그치? 민영이 괜찮아? 어때 있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방법 있다고? 인 것 같아요. 아, 인 것 같다고? 아. 제 방법이죠. 그 대입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잘했긴 했는데, 그냥 조금 더 정확하게 추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연습 해보면 되겠어. 똑같아요, 둘이.
지금 이거 푼 거랑? 아니요. 얘가 처음에 푼 거랑 똑같아? 잘했어. 눈도 좋아? 여기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 여기 문제 뭐 fx 빼기 gx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야. 되게 잘 나오지? 다 잘 나오는 부분인 건데 빼기 함수의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 근데 여기 써있지? fx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닌 다른 함수와 섞여 있는 형태에 관해서 공부해 보는데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 그치? 결국엔 뭐냐면은 똑같아. 아까 했었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 어떤 원리였냐면은 fx가 절대값 fx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fa라고 해볼까? fa가 0이면서 동시에 f'a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때는 이제 미분 불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고. 그치? 근데 마찬가지로 이 fx 자리에 이렇게만 써보면 되는 거잖아. 절대값 fx 빼기 gx 놓고 보면은 얘를 세로 함수 hx로 생각해봐. hx 이렇게 둔다라면은 ha는 0이면서 동시에 h'a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면은 이 빼기 함수는 a인 지점에서 미분 불가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그렇게 썼을 때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분해해서 해석을 해보면 fa 빼기 ga가 0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fa는 ga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하면 f'a는 g'a가 여기 있으면 이제 아닌 거야.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하면은 그건 두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하나가 뭐 이렇게 아까 접하는 상황에서 대해서 봤으니까 접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 지금 이렇게 갔어. 이 지점에서는 빼기 함수를 했을 때 미분 불가라고 하는 거 예상되지. 근데 그 원리는 둘이 함수 값은 같은데 미분 개수가 지금 서로 다른 거야. 그 상황에서는 미분 불가 지점이다. 빼기를 했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거기다 한번 줄 쳐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30쪽에 제일 밑에서 한 5번째, 6번째 줄쯤에 박스에 이렇게 됐지? f'a는 g'a면 그 x는 a에서 미분 가능인 거고 f'a랑 g'a가 같지 않으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우리 예상했던 결과니까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기로 하자. 그치?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 fx가 뭐라 됐냐면은 x 곱하기 x-3의 제곱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절대값 fxk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k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라. 그럼 일단 함수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통과하고 3에서 접했어. 이렇게 0, 3 이렇게 지금 써놓으면 되겠지? 한 다음에 k를 뺐어. k를 뺐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개가 3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렇게 놓으면 y는 k가 이렇게 됐다 해봐. 그러면 함수값이 같은데 미분계수가 서로 다른 지점 여기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되면은 미분 불가 지점이 한 개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여기 이렇게 넣으면 요 지점에서 미분 불가가 맞는데 여기는 서로 접하고 있으니까 미분 가능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결국에 방향이 잡히지. 여기 요 파란색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이랑 밑에 있는 파란색 사이에 어떤 상수함수가 k가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 군데서 이렇게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미분 불가가. 그치? 이해됐어?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면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여기 바로 체화기에 있는 예제 1번, 예제 2번 한번 해보고 된 사람들은 적용하기 문제 조금 풀어보는 걸로 할게.
예제 1번에 이거 어떻게 풀고 있어? 이거 빨간색 선이 없는데? 맞아. 이렇게 돼 있어. 예상했어? 아니 그 문제 너무 당연한 거. 아, 그래? 그래도 안 그려졌어도 보이는 거지? 네 이렇게. 맞아. 예제 이번에 몇 개야? 몇 개? 두 개. 근데 있잖아요. 음. 가상수 얘는 뭐죠? 1대 3죠. 여기 1대 3대 1. 3대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럼 그러니까 반복점이 1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잠깐만.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상황인 거지.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여기가 얘랑을 그러니까 3차로 통과하면은 3차로 통과하고 1차로 통과했잖아. 그럼 이제 3대 1이다라 이렇게 기억하면 돼. 3차로 통과, 1차로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응. 이해됐지? 응. 근데 문제에서 여기 0과 4인 건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K 개수를 GT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빼기 함수를 만들었을 때 여기 0개 여기 0개인데 이 위로 올라가면 갑자기 두 개로 바뀌지 0, 0, 2 이렇게 바뀌고 그치?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갑자기 한 개란 말이야 여기 접했으니까 그치? 위에는 다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 0과 여기랑 요 두 군데에서 불연속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맞지? 여기 몇 번까지 해보냐면은 37쪽에 12번까지 이번에 풀어놓은 걸로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검은색 책 냈던 사람들은 오답노트 받았어? 아직 못 받았어? 받았어? 그 준환이 받아가면 돼. 지금 만들어 놓으셨을 거니까 받아가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수원 회색 책을 좀 낼 수 있는 거 목표로 해보자. 그 좀 정리해오고 채점해서 낼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고생했어.